44세 남성분이 전환했을 때 1년 보험료 절감액이 69만 5,916원이었고요. 50세 여성분 기준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보험료가 94만 9,392원이었습니다.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팀장님, 이번에 저희 어머니 보험료가 갱신되는데 2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나이 50에 10만원을 내고 있는데 다음 갱신이 너무 두려워요. 아직도 이렇게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커서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었다고도 하는데요. 이건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되긴 힘든 문제고 결국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방향이 옳고 그른지 사람마다 정답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제가 대신 해드릴 수는 없어요. 각 세대 실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께 유리한지 또 어떤 분들께 불리한지 가격부터 보장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총 정리를 준비해봤고요. 최종적으로 제 나름의 판단 기준에 따라 어떤 분들이 유지를 해야 하고 어떤 분들이 전환을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대별 실비의 특징부터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1세대 실비입니다. 실제 의료비로 손해본 금액에 맞게 보장을 한다. 이 실손보험이 처음 등장한 건 2003년이었습니다. 모든 보험사 약관이 통일된 지금과 달리 이땐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비갱신형 실비를 판매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이때 비갱신형 실비를 가입했거나 일반상해 의료비를 가입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상해 의료비의 경우에는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 통원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 자기부담금은 없고요.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 가능할 정도로 보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요. 질병 역시 자기부담금 없이 100%를 보장해주는 것도 있었던 만큼 1세대 실비는 대체로 보장이 좋다는 게 장점인데 그에 반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 그리고 회사별로 보장이 중구난방이라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 기준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1세대 실비 가격은 4749원이었습니다. 다음 2세대입니다. 2009년 10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전체 실손보험 약관을 하나로 통일했고 이걸 실손보험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판매한 실비를 2세대 실비라고 하고요. 표준화 이후 처음으로 판매되는 실비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때문에 2세대는 몇 차례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즉 표준화가 된 2세대라고 해도 가입 시기별로 보장 내용엔 차이가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면 13년 4월부터 1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짧아졌고 이때부터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6년 6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2031년 6월 이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겁니다. 2030년이면 지금 판매하는 4세대가 아니라 5세대나 6세대일 수도 있겠죠. 이 재가입되는 시점에는 청구 이력이나 병력이 많다고 해서 재가입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요. 보험사에서 거절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변경점으로 2013년 4월에는 통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내용에 변경이 있었고요.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2세대 실비에 대한 내용이었고 40세 남성 기준 가격은 24,738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3세대 실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2세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3세대에서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큰 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급여 치료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를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이 세 세대에 3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세대 실비는 이 비급여 3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면 후반기 2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40세 남성 기준 3세대 실비의 가격은 13,326원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4세대 실비는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까요?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앞선 1, 2, 3세대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청구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가장 높고요. 자기부담금이 높다는 건 반대로 보장이 작다는 얘기죠.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가입 주기 역시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보장 조건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4세대 실비의 약점은 비교적 낮은 보장성,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40세 남성 기준 10개 손해보험사 보험료 평균을 내서 비교한 세대별 가격을 전부 함께 한번 살펴보면요. 1세대 실비는 47,749원, 2세대 24,738원, 3세대 13,326원, 그리고 4세대는 가장 저렴한 11,982원입니다. 21년 자료다 보니 지금은 가격 차이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분들 중에 전환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몇 세대 가입자분들일까요? 당연히 가격 차이가 큰 1세대 또는 2세대 가입자분들이죠. 갱신 단위가 1세대는 5년, 그리고 2세대의 절반은 3년이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오르는 지금 실비와 달리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분들이 전환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50대 또는 60대 그 이상이다. 이럴 경우 정말 갱신 보험료를 보고 놀라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인데요. 제가 리모델링 상담을 하면서 겪은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44세 남성분이 1세대 실비 72,43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이분이 현 4세대로 전환을 해서 나온 보험료는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14,437원이었습니다. 만약 전환을 한다면 1년 동안 보험료 절감액이 69만 5,916원이었고요. 또 50세 여성 기준으로 09년에 가입한 1세대 실비 10만 5천원가량 납입하고 계셨고, 이분이 4세대로 전환을 한다면 10개 손해보험사 평균 보험료는 25,884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환 시 1년 동안 보험료 절감액이 94만 9,392원에 달하는 거죠. 게다가 오로지 실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단독 실비가 생긴 것도 2013년입니다.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 많은 수는 딱 간단하게 실비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1세대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을 위해 1세대와 4세대 그리고 2세대와 4세대를 더 디테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1세대와 4세대 비교인데요. 1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하고요.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실비를 4세대라고 합니다. 갱신 기간은 1세대는 3년이나 5년으로 길었는데 4세대는 매년 갱신이 되고요. 재가입 주기는 1세대는 없었지만 4세대는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에서 일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생식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부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1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을 안 했는데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의력 부족이나 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요. 항문에 관련된 질환도 1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을 안 했지만 4세대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장을 해줍니다. 반면에 응급환자가 아닌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1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을 해줬지만 4세대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세대 실비는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했지만 4세대 실비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한도와 자기부담금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 한도가 통일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면 상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연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통원으로 치료를 하면 회당 2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연 100개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3대 치료인 비급여 MRI,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표준화 이전 실손에서는 입원이나 통원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통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표준화 이전 실손에서는 처방 조제비와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5천원만 내면 됐었죠. 그런데 4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는 연 300만원, 연 50회까지만 보장 가능하고 비급여 주사료는 연 250만원, 연 50회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MRI는 연 3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30%, 최소 공제금은 3만원입니다. 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료를 자주, 계속, 반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표준화 이전 실손이 4세대 실손보다 유리한 조건이겠죠. 그리고 한방병원이나 치과치료, 1세대 실비에서는 일반상해 의료비로 보장을 해줬는데요. 한방병원은 4세대 실비에서도 급여 항목은 보장을 해주지만 비급여에 대해선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세대가 보장 내용이나 한도나 자기부담금 등에서 4세대보다 더 낫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가성비라는 말도 있고요.
앞서 보셨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10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가격을 다시 한번 보면 1세대가 47,749원인데 4세대 실비는 11,982원이라고 하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4세대의 보장 내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세대 실비는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2세대 실비도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와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실비는 중간에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2013년 3월까지 판매됐던 2세대 실비 기준으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실손보험이 표준화가 됐고요. 모든 회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합니다. 갱신 주기도 3년으로 통일됐고 이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도 별도로 없었어요. 만약 2013년 4월 이전 실손을 내가 유지한다고만 하면 지금 보장 내용 그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세대는 보장이 되지만 1세대는 보장이 안 됐던 선천성 뇌질환, 불임 관련 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그리고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틱 같은 일부 정신과 질환은 2세대에서도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해선 2세대에서부터 보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에서는 보장이 됐었던 한방병원 및 치과 치료에 대해서 2세대와 4세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없고요. 하지만 2세대부터 항문 관련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데 4세대와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에 한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또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면 2세대에서 역시 보장을 해줬고요. 4세대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죠. 참고로 2세대 실비여도 16년 1월 이후로는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기부담금을 보면 2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에 각각 10%씩 자기부담금이 있었고 통원 시 최소 공제금액은 의원급 만원, 병원급 15,000원, 종합병원급 2만원, 처방조제비 8,000원 이렇게 최소 공제금액이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은 이번 통원에 대해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요. 2세대에 비해서는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원 시 최소 공제금은 의원, 일반 병원은 만원,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어떤 병원이든 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한도를 살펴보면 2세대 실비의 경우에 입원에 대해 연간 5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고 통원은 외래 25만원, 처방 5만원 해서 총 3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4세대 실비는 상해 질병 연간 5천만원, 그리고 통원은 회당 20만원,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로 횟수 한도가 생겼죠. 보장 한도 부분에서 2세대 실손보다 4세대 실손이 조금 더 적은 게 사실이고요. 3대 비급여 치료인 비급여 MRI, 도수치료, 주사료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통원 의료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엔 없었던 납입 중지 제도가 2세대에 생겨서 현재 4세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장기간 해외 치료를 하게 됐거나 단체 실손과 중복 가입 중인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분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살릴 수 있고 회사 단체 실비가 있는 분들 중 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됐을 때 중지했던 실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다시 세대별 가격 비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세대가 24,738원일 때 4세대는 11,982원으로 차이가 많이 줄긴 했지만 2세대 역시 4세대와 비교했을 땐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사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보장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로 저렴하다면 4세대 실비가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4세대 실비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알려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뭐냐 하면 만약 나한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비급여 치료비가 연간 4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비에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급여에 대해 80%를 보장받는다고 하면 자기부담금이 무려 800만 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사가 6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 줍니다. 바로 이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 중에 내가 납입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치가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든든한 혜택인데 현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 참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환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증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해서 나까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아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프지 않아도 특정 치료를 받는다든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갱신될 때 인상되는 실비 보험료에서 이런 악용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나는 청구도 별로 안 했는데 보험료는 2배, 3배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을 이 할증 제도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액 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인데 비급여를 할증시키면 진짜 중증 질환으로 아파서 힘든 분들은 어떡하냐? 물론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거라면 할증이 전혀 되지 않고요. 이 외의 치료들 중에서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을 넘어갈 때마다 더 많은 할증이 붙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4세대 실비보험료 전체에 대해서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고요. 비급여에 대한 할증이기 때문에 이 전체 보험료 중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할증이 붙습니다. 아직까지 4세대 실비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중 할증 대상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체 가입자 중 할증 대상자 비중을 3세대 실비 기준으로 예측한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전체 가입자의 72.9%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자입니다.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 분들께 5%의 할인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4세대 실비는 무사고자 할인이 있는데 직전 2년간 보험료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10%를 할인해 줍니다. 즉 72.9%의 가입자가 할인 대상에 해당하고요. 직전 2년간 보상이 없다면 15%를 할인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 대상이 72.9%면 나머지 27.2%의 사람들은 할증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25.3%는 또 할증도 할인도 아닌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되는 분들입니다. 즉 전체 가입자 중 할증 대상자는 단 1.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0명 중 98명, 즉 여러분 대부분은 적어도 할증 때문에 전환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나 올해 내가 할증 대상이 됐더라도 비급여 청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이 할증 보험료가 할증 전후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이 할증 때문에 전환을 미뤘다. 이런 분들은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각 세대 실비의 특징과 1세대, 4세대 비교, 2세대, 4세대 실비의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아셔도 실손보험에 대해 거의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자잘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파고들면 영상이 1시간을 넘어갈 것 같아서 바로 오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전환을 하셔야 하고 어떤 분들이 옛날 실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우선은 비급여 청구가 많다, 병원을 자주 가고 옛날 실비에 내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청구 횟수가 많거나 청구액이 고액이다. 이런 분들은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간 몇백만원 혹은 1000만원 이상의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4세대 실비로 전환해서 똑같이 청구하셨다간 할증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미 내시는 보험료 이상으로 혜택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은 유지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 난 아직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꼭 전환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까 4세대 실손 전환 시 할인자 비율 보셨죠? 100명 중 72.9명은 거의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은 반대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청구 비용이 많지도 않은데 부담되는 보험료를 매달 내가면서 또 갱신된다는 연락이 오면 초조해하면서 유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환했다가 큰 병이 생겨서 의료비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어떡하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미래에 나에게 생길 병까지 미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내 가족력이나 현재 몸 상태 그리고 미래의 몸 상태를 좀 예측 정도만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다 생각하고요. 청구를 많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다수, 이분들 전체를 봤을 땐 전체적으로 전환하시는 편이 다수에게 훨씬 큰 이득일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실손 전환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실손 전환을 절대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세대로 전환을 권하는 사람들은 보험사 편이다. 보험사가 돈 주고 유튜버들 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건강하고 청구 안 하는 분들께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건강하고 청구를 안 해도 값비싼 옛날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가 보험사 편일까요? 4세대 실비도 충분히 보장이 좋은 보험이고 비싼 옛날 실비가 유지돼서 중간에 해지할 바에는 전환을 먼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세대 실손 전환 과연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내 실손을 전환하는 게 맞는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많이 쌓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대별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깊게 생각해본다면 어려운 결정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